안녕하세요. 꾸준로그 지니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뉴스 보셨죠? 이부진 사장의 아들 임동현 군이 수능에서 딱 한 문제 틀리고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다들 재벌가니까 고액과외 덕이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비싼 고액과외를 받지 않아도 공부법을 제대로 배워두면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부진 사장 아들의 공부법이 워낙 압도적인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당장 똑같이 따라하기에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황에 맞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녹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꾸준로그 일단 임동현 군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로 디지털 디톡스였습니다. 후배들한테 어려운 당부일 수 있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아예 스마트폰과 게임을 완전히 끊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싶다면 디지털 디톡스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과 몰입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솔직히 어려워서 저는 2G 핸드폰으로 바꿔서 폴더폰으로 바꿔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핸드폰 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지킬 수 있는 학생들이 솔직히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부 전용 금고를 만드는 거예요. 독서실이나 집 책상 근처에 스마트폰을 두지 마시고 거실이나 다른 방에 금고를 따로 마련을 해서 핸드폰을 금고에 넣어놓고 공부 시간 동안에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우세요. 근데 이 금고 살 돈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 핸드폰에 스크린 타임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공부 관련 앱 외에는 특정 시간대에 잠기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금고를 따로 사지 않고도 디지털 디톡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아예 할 수 없는 환경 자체를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을 세팅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내가 핸드폰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 꼭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수학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임동현 군은 수학 천재로 알려져 있었지만 요행을 바라기보다 엄청난 연습량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문제의 법칙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부터 살짝 세야죠. 임동현 군은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대략 2000문제씩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 체력을 길렀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킬러 문제를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열심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유형화 훈련이라는 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던 방법이라서 되게 반가웠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바로 떠오를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동현 군이 얘기했던 수학 공부법인데요. 사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2000문제 풀라고 하면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제가 보다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검증된 문제집 한 권을 골라서 이 한 권을 지금부터 3회독을 해줄 거예요. 일단 1회독 때는 전체 문제를 연습장에 풀면서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때 헷갈리는 문제도 모르는 문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회독 때는 틀린 문제랑 헷갈린 문제만 다시 풀어봅니다. 이때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작업이 유형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회독 때도 아는 문제는 제외하고 모르는 문제만 공부를 해주실 건데 노트에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저는 입풀이라고 하는데요. 입으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10초 안에 빠르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이 3회독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집 한 권을 씹어 먹은 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00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집 한 권을 지금부터 3회독 제대로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헷갈리고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10초 안에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수학 성적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국어로 내려와 볼게요. 임동현 군은 국어 공부를 할 때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임동현 군은 사설 모의고사보다 기출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설 모의고사 안에 논리가 좀 엉성한, 좋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에 있는 안 좋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사고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주중에는 평가원 기출 한 5개년에서 10개년 정도를 씹어 먹듯이 분석을 하시고 사설을 내가 진짜 너무 풀고 싶다. 그러면 주말에 감 유지하는 용으로 한 회분씩만 푸는 식으로 비중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동현 군이 강조한 게 기출을 다 회독해야 된다라는 걸 엄청 강조를 했는데요. 이때 기출을 여러 번 본다는 거는 지문 내용을 그냥 외우다시피 여러 번 읽어봐라 이게 아니라 출제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요. 좀 이게 애매할 수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국어도 지금부터 3회독을 해줄 거예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시간을 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 뚝뚝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되도록이면 재면서 문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2회독 때는 답의 근거가 지문의 어느 문장에 있는지 화살표로 연결하면서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평가원은 지문의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정답으로 표현하네 라는 언어적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화살표로 연결하면서 이 정도는 같은 말로 보는구나 이렇게 내 사고방식을 평가원의 사고방식에 맞춰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나중에 영어 영상 따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영어 공부에도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3회독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지영 쌤도 강조하신 거거든요. 비문학 지문의 경우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단락별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나열되는지 나만의 지문 구조도를 그려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해력이 길러져서 시험장에서 어려운 지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잘 읽어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회독까지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문제 풀고 정답이 여기서 나왔네? 화살표로 연결까지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국어는 지문을 읽고 요약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해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임동현 군의 핵심 공부 방법이 나오는데요. 임동현 군은 오답노트를 쓸 때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오답노트를 그냥 딱딱하게 적는 게 아니라 일기 쓰듯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기형 오답노트를 쓰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수학이랑 국어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수학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이 문제는 보자마자 와, 이건 진짜 복잡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쫄았다 라고 적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감정과 태도를 복귀하셔야 돼요. 자, 이게 국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국어에서는 오늘 이 지문을 읽을 때 너무 조급했다. 3번 선지에서 압력이 증가한다는 단어를 보자마자 지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맞는 말이지 하며 넘어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내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 보통 시험장에서는 실력보다 내 멘탈 때문에 아는 걸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조급해지고 언제 겁을 먹는지 파악하는 게 그 교정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고 과정의 오류를 추적하는 거예요. 일단 수학 예시를 볼게요. 문제를 읽으면서도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모양만 보고 작년에 풀었던 비슷한 기출풀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다. 자, 여기서 전체적인 모양만 보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다. 이게 지금 내 사고 과정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x가 0보다 크다라는 결정적인 범위를 놓쳤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계산을 10분 동안 반복했다. 다시 풀어보니 사실 이 문제는 치환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아는 기본 유형 2개로 쪼개지는 거였다. 라고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일기 형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고 과정의 오류 추적이 국어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문 2문단에서는 중력이 수축할 때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지, 내가 고른 선지의 상황인 팽창 단계와는 정반대였다. 내가 보고 싶은 단어만 골라 읽는 나쁜 습관이 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사고 과정의 오류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나쁜 습관이 또 나왔다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문의 어느 부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사고 과정의 오류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5번 정답 선지는 지문의 마지막 조건을 아주 살짝 비틀어 놨는데 끝까지 안 읽고 3번에서 답을 확신한 게 패착이다. 공감되는 꾸미들 많으시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틀리면 아 맞아 끝까지 선택지 안 읽어서 틀렸네 이러고 생각만 하고 보통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임동현 군은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일기형 오답노트의 형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어 놓았죠. 이게 우리랑 임동현 군의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우리도 임동현 군의 공부법을 열심히 지금 따라 하려고 제 영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기형 오답노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수학적 체력이 부족해서 조금만 식이 길어져도 뇌가 멈추는 것 같다라고 이제 사고 과정의 오류 부분이 나오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복잡한 식일수록 오히려 더 차분하게 조건과 도구를 매칭하자. F'X가 0이 되는 지점이 2개 이상일 때는 무조건 개형부터 그려보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구체적인 행동 강령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어에서도 다음부터는 선지 하나하나가 지문의 어느 문장에 근거 있는지 눈으로 화살표를 긋기 전까지는 절대 답을 고르지 말자라고 적어놨어요. 이 부분들이 다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의 오류를 추적하면서 반성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강령, 행동 지침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자 같은 추상적인 결심이 아니라 화살표를 그을 때까지는 답을 고르지 말자. 개형을 그려보는 습관을 들이자. 차분하게 조건과 도구를 매칭하자. 이런 식으로 몸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습니다. 꾸준 로그.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부진 사장의 아들 공부법의 현실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공부법도 중요하지만 임동현 군이 강조한 건 자기 객관화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차단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공부 고민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도와드릴게요. 지금 공부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공부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봤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꾸미들한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좋은 방향으로 랜선 담임쌤처럼 이끌어 드릴 테니까 저랑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결과 꼭 받아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